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선박 아랫부분에 숨겨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현역을 원해 재선 도전의 전군수까지 동부산 지역 총선 격전지로 떠오른 기장군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대로 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2활주로 건설 등 후속 과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장군 후보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예비 후보에 등록한 후보 위주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피켓을 들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권우문 예비 후보. 권 후보는 불체포, 면책 특권을 포함해 고액 연봉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의 국회의원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6가지의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할 때 국민들이 신뢰하고 감동하며 정치적 혁신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나 기대만 부풀려 놓고 책임지지 않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1년 차 변호사로 활동해온 장원필 씨도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부산에서 후학을 양성해온 장 후보는 건설,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기장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온라인 홍보에도 집중해 유권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장 발전하고 이제 부산 발전에 나아가서 대한민국 발전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설계를 해서 그걸 실천에 옮기는 실력이 좀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이제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모습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예비 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선언한 오규석 전군수를 포함해 현역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도 연임 도전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기장이 동부산 지역 총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주 가덕 신공항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부울경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과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 신공항 모습입니다. 국토부 기본계획과 달리 활주로가 2개입니다. 부산시는 2040년까지 가덕 신공항을 국제노선 100개, 국제 환승노선 150개 이상의 세계 50대 메가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덕 신공항 개항 이후 활주로를 1개에서 2개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허브 공항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것이 밝혀진 상태이며 부산시의 비전 역시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국토부와 부산시 당국에 우선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가덕 신공항 주변 교통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예비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진입도로는 왕복 4차로, 철로는 복선철도 하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활주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 교통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국제노선을 확충하기 위해 가덕 신공항 개항 전부터 김해공항을 통해 장거리 노선을 늘리고 거점 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신설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관련해서도 정파적인 인사를 지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의 CEO가 정파를 떠난 국제적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충원되고 불경의 임원이 참여될 수 있는 전형 절차를 수립하라. 가덕신공항과 함께 가덕도 공항 복합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일원을 남북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공항 복합도시 조성과 함께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산하 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원급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과 관련해 부산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사실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성비위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임원급 직원 A씨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아 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기장군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 사업 부실과 관련해 기장군이 오규석 전 군수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이 16일 직권 남용 혐의로 오규석 전 군수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5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아쿠아 드림파크는 지난해 6월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수영장으로 개장했지만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이 있었고 개장 2개월 만에 기계실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위법 부당 사항이 14건 확인됐습니다. 기장군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16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는 여기에 구비를 보태 모두 30억 원으로 반송 큰 시장 시설 3단장과 특화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앞으로 해운대구는 반송 큰 시장 내 상인들의 수건인 아케이드를 재설치하고 반찬거리나 생필품을 사는 곳을 넘어 관광과 즐거운 체험이 가능하도록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량의 마약을 배로 몰래 들여오는 범죄. 영화에서나 볼 듯한 장면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선박 아랫부분에 숨겨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외국 국적이 아닌 국내 선박에서 발견된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신항에 정박 중인 7만 톤급 화물선 아래로 해경 잠수 요원이 뛰어듭니다. 안전 정비를 하다 엔진 냉각 장치 주변에서 마약류 물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잠수부가 건져 올린 방수 비닐에 여러 겹으로 쌓인 검은 물질 3개, 뜯어보니 검은 가방이 나옵니다. 가방 속에는 1kg씩 100개의 개별 포장된 물건이 채워져 있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방 3개에 약 300개의 마약류 물질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무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통 가격으로 보면 3,500억 원어치나 됩니다. 마약 밀반입에 이용된 이 선박은 국내 선적입니다. 지난달 초 브라질에서 출항한 뒤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해 부산 신항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예정 행선지는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외국 국적 선사 선박이 아닌 국내 선박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건 드문 사례입니다.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선박 운항 스케줄을 저희들이 체크해보고 있고 거기에서 승하선했던 선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 체크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코카인 의심 물질을 모두 압수하고 승선원을 대상으로 마약 반입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에서 검거한 마약 사범은 84명, 1년 전보다 1.36배 증가했습니다.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이동권과 보행권.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한 권리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보행권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은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1cm로 좌우되는 장애인들의 안전,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병원을 다니는 김현 씨. 병원에 갔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들린 한 상가에서 함께 온 지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건물에 들어가려다 높은 경사로와 이중턱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이런 경험이 나중에 목숨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심장이 압박이 되고 배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는 건물들이 너무 많고 아이건 접근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같이 다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살고 싶은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식당이나 미용실, 카페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상당수가 휠체어를 타고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차도를 이어주는 경사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스팔트가 깨지면서 높이차가 발생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경사로의 각도는 15도 이하가 되어야 되고 도로폭은 1.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행권 문제는 경사로뿐만이 아닙니다. 공유형 킥보드나 가게에서 내놓은 적재물 등은 보도폭이 협소해지면서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런 편의시설, 뭐 도로는 도로법 이렇게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관점부터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보행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1cm의 차이가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사천 용남고등학교가 17일 2024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대상을 받았습니다. 용남고는 지난 2019년 교육부의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본관 등 대부분이 공모 사업 대상인 용남고는 총 사업비 17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 시행에 맞춰 교실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임시벽과 접이식문이 설치됐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도 마련됐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정원과 수변 공간, 공연장, 카페테리아 등도 만들어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설 특별전이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5개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고등어 등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60%까지 할인해주고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정부 비축수산물을 소비자 가격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설맞이 수산물 할인 행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멸종위기에 처해 포경이 금지된 이후 소수만 드물게 발견된 참고래와 향고래가 동해바다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23년 수행한 우리바다 고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참고래 50여 마리, 향고래 100여 마리 이상이 동해바다에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멸종위기 고래류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고무적으로 서식 환경 개선 등 고래류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17일 오전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보전과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2,200억 원 증액된 2조 115억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